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속속들이 학원들이 다 개강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합과 그리고 화학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딱 지켜서 해볼게요. 일단 간단히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내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이 잘 나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죠. 저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뭐 강하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뭔가 최대한 인격적인 면에서도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딱 수업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학원을 왜 다니지? 하면서 눈빛이 가장 초롱초롱해지는 순간이 딱 지적 깨달음을 얻었을 때예요. 제 수업은요.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못하는 실제로 이번에 7등급 아이가 들어왔거든요. 내신 수업에. 7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수업의 난이도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1등급인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어머니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되게 개념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너무 느려 혹은 너무 쉬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딱 그리고 한 2, 3주차 때쯤부터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거 되네? 되게 쉽게 배웠는데 풀리네? 아, 공부를 어렵게만 할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평균 2등급 이상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학교들 거의 다 100점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등급 학생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수업을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제가 맡은 과목이 아무래도 탐구다 보니까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탐구 강사가 너 국영수만큼 공부를 해? 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그 매 수업마다 거의 1,500에서 2,000문제를 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딱 풀 때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문제가 너무 적어 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충분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야 그래도 너 국영수 5,000문제 풀잖아. 우리 2,000문제 좀 풀어야지 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게 꿀빠는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딱 학원에 와서 수업을 딱 듣고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한 거 듣고 딱 학교에 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스스로 풀리는 방법. 그게 최선이다. 제가 실제로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화학원 개념완성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화학원을 처음 쓰는 학생들이 쉽지 않아요. 그 학생들 딱 개강을 하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화학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몇 번 포기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이 쫙 앉아있는데 표정이 썩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위기를 이렇게 하려다가 괜찮아. 화학을 그래도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하고 한 3주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나 수상하게 애들이 너무 해맑아요. 갑자기 표정이 막 밝아요. 얘 왜 밝아? 너는 왜 그래? 이랬더니 진짜 이구동성. 선생님, 저 수능으로 화학을 보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딱 1단원 다 나갔을 때였어요. 제가 말렸어요. 얘들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4단원까지는 하자. 1단원 너무 급해 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 지금 이번에 수능 받고 1등급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요. 왜요? 개념완성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 3학년 기출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따끈따끈한 이제 엊그제 통합과학을 개강한 수업인데요. 그 수업에 이제 한 어머니와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이 추천한 수업이래요. 제 수업은 지인 추천보다는 형제 추천이 많아요. 딱 1회 특강을 들었대요. 제가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을 1회 특강 같은 걸 많이 열어요. 근데 그 학생이 2학기 중간고사에 딱 한 번 듣고 야 깔끔해.
이 선생님 거 수업 들어라고 동생한테 강압적으로 눌렀대요.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형제 추천이 많은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수업은요, 이제 첫 번째 주교재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이고요. 아이들이 딱 통합과학이나 화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용어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워요. 사실 라면만 사 먹어봐도 알아요. 물가가 상승했다. 뭐 인플레이션 아는 단어인데요. 화학은 쉽지 않아요. 원소, 원자, 뭔 차이야, 분자, 화합물, 혼합물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용어를 정리한 용어 정리집을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요, 그 용어를 정리한 게 300개가 넘더라고요. 아이들이 백과사전처럼 찾아보면서 익힐 수 있게 하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OX나 핀칸이나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여기 근처 학교들 내신 기출을 담아놨습니다. 제가 여기 강남권 학교들 중대부고나 경기고를 맡고 있기는 한데요. 자사고를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하나고, 상산고, 국제고, 외대부고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대부고까지 들어갔는데 1, 2학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기출들 조금은 고난이도일 수 있는 기출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하고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입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기출을 넣는 강사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의 어려운 문제와 고등학교 3학년의 적당한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 어깨 뽕이 달라집니다. 나 이번 반학에 고등학교 3학년 풀었어. 이거랑 고등학교 1학년 기출 한번 풀어봤어. 이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기출들 아이들이 풀 수 있을 만한 거 넣어놓고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시간 퀴즈를 봅니다. 근데 탐구는요.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정말 한 5주차 정도 진행하잖아요. 1주차 내용을 얘기하면 그 누구보다 순수한 얼굴로 앉아있어요. 언제요? 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범위로 진행을 합니다. 탐구가 이제 저희가 통합과학 이번에 개강한 수업은 10회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10회 정도 진행이 되면 1주차부터 9주차의 내용을 다 퀴즈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그 시간 안에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주차 혹은 10주차 중간중간에 실전 모의고사를 나눠주거나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도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전화 문자만 했어요. 카톡도 처음엔 잘 안 했어요. 근데 카톡을 막 시작을 하다가 애들이 카톡도 안 보여. 왜 안 보지? 요즘은 인스타가 대세인 거 아세요? 카톡을 보질 않습니다. 전화는 무조건 방해금지 모드예요.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인스타는 활성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DM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했니? 언제 낼 거니? 내일 할 거니? 그러다 안 해오겠다. 이렇게 독촉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이들이 좀 들고 싶게끔 들고 다니기 만나게 최대한 예쁘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퀴즈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시면 한 페이지예요. 아이들도 받으면 당황해요. 뭐야? 퀴즈가 뭐 이래? 100점이 안 나와요. 평균이 한 7, 80점? 이게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제 퀴즈는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하는 달인입니다. 아이들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를 하던 혹은 어떻게 해서 암기를 해도 문제가 안 풀린대요. 그게 과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문제를 퀴즈에 넣어놨고요. 실전 모의고사와 학교 자료 같은 것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 추가로 스텝 1, 2, 3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번 겨울부터 진행된 거는 3랩 챌린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회 수업 같은 경우면 대부분 과제로 400문제에서 500문제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종강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겐 꿀맛 같은 봄방학이 찾아오죠. 그때 아이들은 기대를 합니다. 나 겨울방학 열심히 달렸으니까 쉬어야지.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서 혼자 엄청 부풀어 있어요. 봄방학은 이렇게 보낼 거야. 네, 저희는 추가로 과제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500문제를 받았으면 500문제를 그대로 제공을 합니다. 추가로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아이들이 3바퀴 순환을 돌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게 딱 문제를 풀었을 때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3월 초까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 필기본 같은 경우인데 내신 강의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필기본을 각각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통합과학이나 화학의 방학 특강은 교과서가 합치면 14종이 넘어요. 모든 필기본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요. 교사형 지도서를 따로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수행평가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장 정리인데요. 과학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꿀 빠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통합과학은 양도 많아요. 화학은 더 힘들어요. 그랬을 때 딱 한 장으로 딸랑딸랑 들고 다닐 수 있는 요약집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범위에 이번 중대보고 중간고사 범위였을 거예요. 이게 전 범위입니다. 모든 범위를 다 정리해서 넣어놓은 정리집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스텝 3로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엔 저도 애들을 믿었습니다. 내가 3단계로 과제를 제공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천천히 나눠서 하겠지? 그래서요. 예를 들어 일요일 수업이면요. 저는 아이들이 화목토에 자기가 나눠서 할 줄 알았어요. 만약에 일요일 점심 수업이잖아요. 아이들 과제를 일요일 아침에 시작합니다. 가끔 지각을 해요. 근데 과제가 굉장히 급하게 끝나 있어요. 과제하던 거예요. 미처 끝내지 못하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한 건데요.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화요일에 스텝 1, 목요일에 스텝 2, 토요일에 스텝 3를 제공을 받고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내지 않으면 안 해? DM 가져. 카톡 가져. 언제 할 거야? 내야지 라고 독촉을 하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복습을 꼼꼼히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 해설 미리 주지 않습니다. 네. 그때도 믿었죠. 해설은 문제를 풀고 보는 것이니까요. 아, 같이 보던데요? 네, 문제지? 해설지 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해설이 뜰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다 시켜놨고요. 모든 강의에는 이제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는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핵심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제 제출 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영상을 매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는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올려놓은 거는요.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내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혹시나 수업에서 빨랐던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보라고 복습 영상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혼자 공부하는 학생 옆에 가서 봤어요. 제가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보겠다. 어떻게 해서든 복습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 제공을 하고요. 과제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끔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AI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답장을 AI가 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직접 합니다. 말투가 조금 AI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답장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수업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간 탐구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전날 가장 질문이 많습니다. 대부분 수학 같은 경우는요. 주말에 질문이 많아요. 근데 과탐은요. 시험 직전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가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수업 밤을 셉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물론 필참은 아니고요. 줌으로 계속해서 밤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방학에도 혹시나 조금 계획이 된다면 밤새 아이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이랑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거기 페이지에 넣어놨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같은 경우에 어렵다고 느껴질 부분은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계산 문제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에너지죠. 이 전기에너지 생산 및 수송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등학교 입학을 딱 하는 아이들이요. 화원, 물원은 선행을 많이 하고 옵니다. 근데 저 전기에너지 부분은요. 물원, 물투 그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자기 유도라는 부분이 물원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통합과학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론연도가 개정이 되면서 아예 사라진 부분이라서요. 이건 통합과학적 개념 그리고 개정 전 물리원의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딱 1회차를 개강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소, 원자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화학은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걸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2학기에 들어가면 산화환원이랑 산염기 중화반응이 나올 거예요.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원 개정 전에 어려웠던 문제. 너무 어려워서 빠졌습니다. 지금 화원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총 2문제예요. 중화반응하고 양적관계예요. 근데 그 중에서 원래는 여기에 산화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내서 빠졌단 말이죠. 내신에는 나와요. 네. 제가 중동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아이한테 이제 막 문제를 주는데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풀기 싫대요. 너무 어렵대요. 당연하죠. 고등학교 3학년들도 어려워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풀렸어요. 야, 이거 풀어봐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니네 학교 이거 100%네. 2문제 나왔어요. 그 아이는 맞췄습니다. 그렇게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특히나 남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산염기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화원에만 해당되는 몰이나 농도에 대한 개념을 개수로 바꿔서 문제를 내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것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사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생자발이 암기입니다. 수업을 하기도 애매해요. 얘들아 이거 외워 끝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수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 생활과 화학 교양이죠. 버리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양적관계랑 용액의 농도입니다. 원래 화학 2에서 화학 1으로 내려온 거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외로 이 용액의 농도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이 처음에 느낄 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 용액의 농도는 대학 과정을 제가 조금 끌고 옵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풀이가 되게 유용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 용액의 농도에서 틀리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단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개념이 어려워요. 이게 되게 아이들이 이탈률이 제일 많은 게 4주차쯤이에요. 4주차쯤에 2단원을 진행을 하는데 1단원은 버텨요. 유명하잖아요. 화학의 1, 4단원은 어려워 이러면서 버티는데 딱 2단원에 접근하는 순간 내가 저희 어려운 1단원을 버텼어. 2단원은 쉬울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오비탈이에요. 양자수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중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대학교 가서 이해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번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강사로서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미안하다. 이해하지 마라. 이거는 너네가 그냥 문제풀이 수단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문제풀이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정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중요하진 않고요. 4단원이 이제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 평형이나 화학 반응과 열 같은 경우는요. 화2에서 내려온 범위고요. 지금도 화2에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렵게 나오면 소송에 들어가죠.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겠죠. 여기까지 꼼꼼히 챙겨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2단원부터 수업을 하거나 3단원부터 수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2단원을 조금 쉽게 설명하고 3단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화학이 쉽나? 라면서 이제 홀린 듯이 1, 4단원을 따라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이 교육과정이요.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 머리를 싸매서 만든 교육과정이란 말이죠. 순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으며 그게 결합을 어떻게 하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단원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먼저 진행을 하고요. 생명과학 그리고 마지막에 중화반응 좀 어려운 거 5주차에 진행을 하면 화생이 끝나고요. 물리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먼저 나갑니다. 지구과학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암기를
연습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물리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진행을 하고요. 이게 8주차 과정이 있고 10주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0주차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이나 4단원에 어려운 문제풀이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시면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대부분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는 통합과학 중간범위 특강을 진행을 해서 2회차 에 딱 깔끔하게 끝내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4단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4단원만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원 2차시, 4단원 2차시를 진행한 다음에 1,4단원의 어려운 문제풀이까지 넣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별 강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딱 방학 특강을 열면 이제 높은 학교를 간 친구들 있죠. 자사고나 국제고나 특히나 이제 과고나 이런 친구들이 딱 수업에 오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 너희랑 함께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학 수업을 딱 진행을 하면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말이 수업이 좀 쉬운데? 내 레벨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기본 과정도 그렇고 심화 과정도 그래요. 매 방학마다 그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딱 첫 시간에 끝나고 상담을 드리면 수업이 좀 쉬운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제가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3주차까지만 기다려보세요. 왜냐면 3주차에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 학생들은 뽕만 차 있어요. 나 특목고야. 이런 자신감만 차 있어서요. 제가 딱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자세가 바뀌어요. 문제가 저렇게 풀리네? 개념만 쉬운 게 아니었네? 아,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심화 과정도 그렇고요. 1,4단원 특강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문제풀이까지 꼭 챙겨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혹시나 이제 수업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테니까요. 아이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